제 이름은 김진철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그 후로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정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아버지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언제나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빴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일하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그 모습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끊임없이 일을 하셨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지쳐 보이기 일쑤였죠. 저에게는 그런 어머니의 뒷모습만이 있었고 그것이 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머니는 열심히 일했지만 그만큼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자주 가족과 함께 놀러 가거나 좋은 물건을 받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머니에게 불만을 느끼곤 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그런 것들이 없을까? 왜 우리 집은 항상 돈이 부족할까? 그런 생각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은 항상 어머니에게는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늘 우리 힘으로 잘 살면 된다는 말을 했고, 그 말에 저는 어머니를 위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부도 열심히 했고 친구들에게도 솔직히 우리 집은 어려워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친구들이 놀 때 저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제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건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은 정말 작은 곳이었어요. 한 방에서 우리가 둘이서 살았고 그 방은 한겨울에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창문 사이로 새어 들어오고 그 시린 바람을 견디며 자는 게 일상이었죠. 어머니는 자주 감기에 걸리셨고 몸이 아프면 저도 따라 아파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어머니를 도와주려고 집안을 청소하거나 간단한 요리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이 어머니에게 힘이 된 것 같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만 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가 정말 괜찮은지 걱정이 되었지만 어머니는 제게 그런 걱정을 숨기셨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저를 위해 힘든 일들을 묵묵히 해주셨지만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면서도 어머니가 정말 힘든지 알지 못한 채 지냈습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은 집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아 밥을 먹는 풍경을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들처럼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는 다시 일을 가시고 저는 혼자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제게 넌 부모님이 왜 안 오시냐? 고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우리 부모님은 바빠서 그런 거야 라고 대답했지만 그 말 뒤로 숨어있던 외로움과 슬픔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시며 우리 둘의 삶을 지탱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실함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물질적으로 부족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웃으려 하셨고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저를 안심시키셨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위해 더 잘하고 싶었고, 어머니가 힘든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게 하고 싶었지만,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길거리에서 돈을 주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사드리기도 했고, 그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 돈은 내가 잘 사용할 때까지 아껴야 한다며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더욱 공부에 집중하게 되었죠. 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며 저는 언제나 그분을 위해 무엇인가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자라갔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동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는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늘 받으면서도 저는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그런 마음의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가득 찼지만 어머니는 그 모든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며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절의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고 저는 그분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갑자기 오늘같이 나가자는 말을 하셨어요. 평소에 어머니는 바쁜 일상에 묶여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으셨기에 그 말은 나에게 놀라움과 궁금증을 동시에 안겨주었어요. 어머니는 늘 힘들게 일하시느라 여유가 없으셨고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에게 함께 나가자고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은 거의 특별한 일이었고 나는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달리 흐린 날씨였어요. 하늘은 뿌옇게 흐려 있었고 바람은 시원했지만 날씨는 그리 쾌청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내가 옷을 잘 입고 나오기를 바라셨지만 나는 그저 빨리 집을 나가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날 챙겨주시며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나는 조금씩 불안감이 느껴졌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데리고 작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한적한 골목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가끔 지나가는 차들만 볼 수 있었어요. 나는 어머니의 뒤를 따라 걷고 있었지만 그 길을 가면서도 어머니가 어디로 가려는지 궁금했어요. 몇 번이나 길을 물어보려 했지만 어머니는 묵묵히 걸어가셨고 나에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냥 어머니가 말없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걸어갔을 때 우리는 어느 한 낯선 집 앞에 다다랐어요. 그 집은 다른 집들과는 달리 비교적 크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정원에는 잘 손질된 나무와 꽃들이 보였고 집의 외벽은 깨끗하고 새롭게 보였어요. 나는 그 집을 보며 내가 아는 동네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집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왜 이곳에 왔을까? 왜 어머니는 이런 집으로 나를 데려오셨을까? 내 마음은 점점 더 궁금증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잠시 멈추셨어요. 그때 누군가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그 사람은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 아저씨였어요. 나이가 좀 더 많아 보였고 잘 차려입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에서 나오는 분위기는 다른 사람들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어머니는 그 아저씨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지으셨고 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그 아저씨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저씨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셨고 어머니는 아저씨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셨지만 나는 그들이 나누는 대화가 무엇인지
잘 들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고 나는 그저 서서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 왜 어머니와 이렇게 친하게 대화하는 걸까?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런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다가와서 진철아, 이분은 아저씨야. 잠깐 이야기 좀 하고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어머니와 그 아저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뭔가 묘하게 떨리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떨리시는 걸 처음 봤어요. 내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솟구쳤고 나는 더 이상 그 집에서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우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은 외관과는 다르게 아늑하고 따뜻한 느낌이었어요.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예술적인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나는 그곳에서 너무 낯선 느낌을 받았고 어머니와 함께 앉아있기가 불편했어요. 아저씨는 우리에게 자리를 권하시며 차를 내어주셨어요. 나는 그 차를 마시면서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이분은 대체 누구예요? 내가 물었어요.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나에게 대답하셨어요. 이분은 너의 아버지야, 진철아. 그 말을 듣고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마음은 혼란스러웠고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었다고 들었는데 왜 그가 여기서 살아있다고 하는 걸까? 어머니의 말은 나에게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는 그저 아버지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내게 아버지는 한 번도 존재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만 아버지를 알았지만 그 존재는 항상 희미했고 내 삶에서 아버지는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들었을 때 나는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에 대한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어머니와 둘이서 살아온 내내 아버지에 대한 궁금증이나 그리움도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의 손길을 느끼며 자랐고 그로 인해 충분히 행복했어요. 하지만 오늘 어머니가 데려온 그 낯선 아저씨는 내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내가 알고 있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미 죽은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라니 그건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진철아, 이분이 너의 아버지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내 기억 속에 아버지는 오래전 돌아가셨고 그 뒤로 어머니는 나와 함께 힘겹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 나의 아버지일 수 있단 말인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왜 아버지라는 거죠? 나는 어머니에게 의문을 제기했지만 그 말을 내 입에서 쉽게 꺼내기도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않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진철아, 내 아버지는 사실 돌아가신 게 아니야. 우리가 이혼한 뒤에 그분은 성공해서 다시 결혼을 했고 너를 찾고 있었어. 그동안 너는 내가 혼자서 키운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너의 아버지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저 찾아오지 않았을 뿐이야. 어머니의 말이 내 머릿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내가 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그 사람이 그리운 존재나 그리움의 대상이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순간
나는 어머니의 말 속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살아 있었고,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동안 그가 나를 찾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아저씨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나는 무겁게 물었어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어요. 그 사람의 모습은 내가 알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말투에서 그는 여전히 성공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가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응, 진철아. 이분이 너의 아버지야. 나는 그동안 혼자서 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내 아버지는 다른 길을 가고 있었어. 어머니는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어요. 그분이 너를 찾았던 이유는 이제 그분이 이 회사를 물려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야. 너는 그분의 아들로서 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야. 어머니의 말은 여전히 나에게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나를 찾아왔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그가 회사와 유산을 물려줄 사람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내게 너무나 큰 압박으로 다가왔어요. 나는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아왔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난 아버지는 내가 알고 있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어요.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나를 찾았는지에 대해 나는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진철아, 나는 내가 떠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 이 기회는 내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의 말은 나에게 압박감을 주었고 나는 그 순간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혼란에 빠졌어요. 내가 그와 함께 가기로 한다면 어머니와 함께 했던 힘든 삶은 끝날 것이고 나는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대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집을 떠나는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 집에서 자라온 내가 그 작은 공간에 대한 애착과 추억을 떨쳐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어머니는 나를 위해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고 우리는 함께 소박하게 식사를 나누었어요. 물론 물질적인 여유가 없었고 우리의 삶은 항상 부족했지만 나는 그 속에서 따뜻한 행복을 느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내게 제시한 삶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가 약속한 새로운 기회는 나를 흔들리게 만들었어요. 진철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다. 아버지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손에 쥔 열쇠를 내게 건네주면서 나를 아버지의 집으로 안내했어요. 나는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전혀 다른 화려하고 넓은 집에 들어서자 내 가슴은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으로 떨렸어요. 이런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이 새로운 세상은 너무나도 낯설었고 동시에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갈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들었어요. 이곳은 내가 자라면서 꿈꾸던 곳이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묻자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하지만 내가 말문을 열었을 때 아버지는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이제 너는 여기서 마음껏 살아가면 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의 그 말은 나에게 한없이 안도감을 주었어요. 그날 나는 아버지의 집에 첫 발을 들였고 그곳은 내가 상상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현실로 펼쳐진 곳이었어요. 넓은 거실, 고급스러운 가구들,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내가 이전에 살아온 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이었어요. 어머니와의 소박한 생활을 떠나 나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처음에는 그곳이 너무나도 낯설었지만 점차 나는 그 집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더 많은 돈과 자원을 손에 넣게 되었어요. 그동안 어머니와 함께 겪었던 어려움은 모두 과거의 일이 되었고 나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었어요. 매일 아버지와 함께 일하며 나는 점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고 회사에서의 입지는 더 확고해졌어요. 처음에는 그저 어리둥절하고 불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었던 기회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갔어요. 나는 이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진철아, 너는 이제부터 이 집과 회사를 물려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부터 나는 회사에 중요한 일을 맡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내게 맡긴 일들은 점점 더 커졌고 나는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나 자신을 압박했어요. 하지만 물질적인 풍요는 나를 조금씩 변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소박하고 따뜻했던 시간들은 점점 내 기억 속에서 흐려졌어요. 내가 예전에 느꼈던 행복감은 이젠 물질적인 만족으로 대체되었고 나는 점차 돈과 성공에만 집착하게 되었어요. 일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여유를 잃어버렸어요.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예전의 따뜻한 마음을 잃었고 그저 이익과 실용성만을 중시하는 사람이 되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부유한 생활에서 얻은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집, 고급스러운 옷과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는 점에서 나는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나를 부러워했고 나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만족감을 느꼈어요.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나는 단숨에 부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차 내 삶의 빈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지만 내면의 공허함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커져갔어요.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은 그저 일과 돈을 추구하는 날들이었고 나는 점차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애썼어요. 내가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해 나는 점차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물질적 풍요는 나를 변화시켰고 나는 그 길을 떠나면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갔어요. 나는 이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덕분에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부유함은 나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와 동시에 나는 예전의 나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새로운 집과 화려한 생활에 흥분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그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갇혀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은 내가 꿈꾸던 행복을 안겨주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알던 내 모습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나는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점차 중요한 자리로 올라갔어요. 매일 아침 회사를 향해 나아가며 나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겸손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했어요. 회의에서의 발언, 사업 제안에서의 결정 하나하나가 내게 큰 권력을 주었고
나는 그 권력에 취해갔어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압박감도 있었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물질적 이득과 사회적 지위가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갔어요. 진철 씨, 이번 계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의 물음에 나는 자신감 넘치게 대답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나는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일이 어려웠을 텐데, 지금의 나는 그런 것에 아무런 부담을 느끼지 않았어요.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나를 점점 더 존경하게 되었고, 나는 그 존경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성공을 이루었을 때 나는 그저 기뻐했어요. 하지만 성공이 반복되자 나는 점차 그것에 더 집착하게 되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나는 항상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었고 사람들은 나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럴수록 나는 점점 더 자만하게 되었고 내 마음속에선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사라져갔어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쟁취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은 무시되기 일쑤였어요. 진철 씨,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 마음이 상할 거예요.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나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때 나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그 사람을 비웃으며 말했다. 그게 중요한가요? 결국 내 방식대로 가는 것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법이죠. 내 말에 그 직원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그것이 그저 일이었고 내 방식이 옳다고 믿었어요. 이제 나는 남들의 생각이나 감정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변해가는 모습에 대한 걱정도 없었어요. 물질적인 성공이 내게 가져다준 안정감과 자부심은 점차 내 성격을 바꿔놓았어요. 내가 그동안 간직해왔던 가치관과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은 점차 사라졌고 대신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돈과 권력을 손에 넣은 나는 이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게 되었어요. 친구나 동료들, 심지어 가족까지도 내게 그저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졌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지원을 고맙게 생각했지만 점차 내가 그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내가 그를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저 회사와 관련된 일들이 중심이 되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나에게 다가와서 진철아, 너 너무 과하게 일만 하는 것 같아. 조금 쉬어라. 고 말했을 때 나는 짜증을 내며 대답했어요.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버지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내 안에서 불편한 감정들을 느끼지 않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일은 사라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짜증을 부리거나 심지어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나에게는 감정적인 여유가 없었어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선시 되었고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은 내가 가진 힘과 권력에 비하면 사소한 것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들이 나에게 주었던 존경과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이 내게 보여주었던 따뜻함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떠올려 보기도 했지만 그런 생각도 금세 사라졌어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나는 나 자신을 잃어갔어요. 사람들은 나를 두려워했고 나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내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자만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과거의 진처를 떠올릴 여유가 없었어요. 내가 변화한 것을 인식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였어요. 그렇게 점차 나의 인간성은 변해갔어요. 물질적인 풍요와 권력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것은 내 성격과 내 마음을 점차로 오염시켰어요.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나만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은 나를 고립시켰어요. 행복과 성공을 위해 달려가던 그 길이 끝에 다다랐을 때 나는 과연 내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게 되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바빠졌어요. 회사 일에 몰두하고 점점 더 큰 책임을 지게 되면서 내가 한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 특히 어머니와의 연락은 끊어졌어요. 어머니는 내가 서울로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나를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나도 한동안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고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계속해서 떠올랐지만 나는 그저 그것을 무시하며 살았어요. 어머니와의 연락을 끊고 나서 어느새 한 달이, 두 달이 지나갔고 그 시간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어요. 나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과 돈, 그리고 명예뿐이었어요. 어머니가 내게 뭐라고 하셨는지도, 내게 어떤 말을 남기셨는지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건 꽤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그것도 우연히 회사 일을 하던 중 몇몇 친척들이 나에게 연락을 했을 때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내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가 나를 볼 수 없을 만큼 아프다거나 그 정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바쁜 업무에 치여 어머니의 상태를 진지하게 파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번쯤 전화하거나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갔고 나는 그저 일상에 쫓겨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그저 그래,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때마다 일은 더 바빠졌고 나는 그저 어머니의 병에 대해 지나쳐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해서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나면 찾아뵙자, 조금만 더 일하고 나서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내 자신을 합리화하는 핑계였어요. 나는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걱정도 없이 내 일에만 집중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지만 아버지에게서 남긴 메시지를 들었어요. 진철아,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어. 내가 시간이 나면 어머니를 좀 보러 와줘. 그 메시지를 듣고도 나는 크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언젠가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더 흐르고 나서 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때도 나는 여전히 바쁜 일정을 이유로 어머니를 찾아뵙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문득 내가 중요한 일을 마친 후 여유가 생겨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제 일이 끝났으니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동안 어머니에게 어떤 대접을 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에게 무심했는지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어머니의 소식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며 전해졌어요.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내게 언제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존재였지만 나는 그 사랑을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나만의 세계에 갇혀 어머니의 삶을 외면한 채 지나온 시간을 후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와서 그토록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내가 지키지 못한 그 사실이 나를 깊은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 날, 나는 어머니의 차가운 시신을 보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머니가 다시 일어나서 나를 반겨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들,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와 손길, 그녀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내 마음속의 환상에 불과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내가 지나치게 바쁘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보내야 할 사랑과 관심을 미루어둔 그 시간이 너무도 아까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느냐고 묻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그동안 보내지 않았던 사랑을 단지 후회로 남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나는 그저 내일이라도 어머니에게 더 많이, 더 자주 찾아가야 했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때는 언제나 내 옆에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어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물질적 집착 때문에 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내 삶에 대한 큰 변화를 겪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쳤는지를 깨닫게 되었고,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나에게 주었던 사랑을 떠올리며 후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어머니를 대신할 수 없었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 깊이 자책하게 되었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장은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어머니에게 무심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나는 장례식장에 서서 어머니의 시신을 바라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그 어떤 생각도 확실하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울고 있었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단지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나는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었지만 그 사랑을 실제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뼈아팠어요. 장례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진철 씨 힘내요. 어머니께서 진철 씨에게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아시죠? 그러나 그 말들은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나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어머니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어머니에게 그동안 무엇을 해주었는지, 얼마나 자주 찾아뵀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 시간을 썼는지 돌아보았어요.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단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내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대화했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것은 내가 서울로 떠난 이후 거의 1년이 지나서였어요. 어머니는 몸이 아프다고 했지만 나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듣고 내 일에만 집중했어요. 곧 가겠어요, 어머니. 잠시만 기다려요. 그렇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저 일에 쫓기며 어머니의 건강에 대한 걱정도 멀리 두었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내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나는 그 기다림에 무심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장례식장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다시는 내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 잘못을 뉘우쳐봤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어요. 내가 할 수 있었던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내가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눈물이 나왔지만 그것도 아무리 흘려도 부족한 감정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을까? 그 질문은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가 고통을 겪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 어머니가 내게 바라던 것들은 결국 내가 해주지 못했어요. 나는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내일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못된 아들이었어요.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깊은 후회의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내가 어떤 아들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까? 어머니가 나에게 기대했던 것은 사랑이었고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했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내 옆에 없었어요. 나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시간이 얼마나 아쉬운지 그 후회와 자책의 감정은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떠오르기만 했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사랑해요.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이제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전할 수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그 말이 너무 늦은 것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나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존재가 내 인생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나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는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내내 나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되새겼어요. 어릴 때 어머니는 나를 항상 사랑으로 돌봐주셨고 내가 힘들 때면 언제나 곁에 있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했을까? 내가 어머니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을까? 그런 질문들은 나를 더욱 괴롭혔어요. 나는 그저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어머니에게는 항상 부족했던 아들이었어요. 내가 더 자주, 더 많이 어머니를 챙겼다면 어머니의 삶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난 후 나는 고향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살아계셨던 집을 다시 찾았어요. 그 집은 여전히 낡았지만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나는 그 집 안에서 어머니의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 온기는 이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의 외로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 해주지 못한 것들이, 내가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것들이 점점 더 크게 다가왔어요. 그 빈자리를 나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나와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어머니에게 사라진 시간을 돌려줄 수 없다면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동안의 후회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내게 바라던 것, 내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 후회는, 그 후유증은 평생을 따라다닐 것 같았어요. 부잣집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그저 꿈처럼 느껴졌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고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삶이 펼쳐졌어요. 내가 살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집,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고급스러운 음식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그것들이 내게 행복을 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행복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공허함이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작은 집을 떠나서 부유한 아버지의 집으로 갔을 때 나는 그저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아침 아버지가 차려놓은 풍성한 아침 식사를 먹고 넓은 집을 돌아다니며 느끼는 여유는 마치 내가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요. 그곳에서 나는 더 이상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버지의 재정적 지원 덕분에 아무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점차 나는 그 집의 분위기와 그곳에서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처음의 행복은 사라지고 다른 감정이 생겨났어요.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주는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서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차가워지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갔어요. 물질적 여유가 나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지만 정작 나는 그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집에서는 매일같이 고급 음식과 기쁨이 넘치는 생활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도 나는 그가 나에게 베푸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하고 그저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내게 큰 돈을 주었지만 그것이 내 삶을 채워주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나는 그 돈으로 물질적인 것들을 채우고 싶었지만 결국 그것들이 나의 마음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나는 갑자기 부잣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괴로워지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는 이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에서 내가 찾을 수 없었던 행복은 오히려 내가 원래 살던 작은 단칸방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아버지에게 떠날 결정을 말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내 말에 놀라워하며 반대했어요. 너는 여기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데 왜 떠나려는 거야? 아버지의 말에 나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은 너무 편안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곳에 있으면 내 마음속의 공허함이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느꼈어요. 아버지, 이곳에서 나를 찾을 수 없어요. 저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버지는 내 결정을 존중해주며 내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라고 말했어요. 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면서 결국 그 집을 떠나기로 했어요. 내가 돌아가기로 결심한 곳은 바로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작은 단칸방이었어요. 그곳은 여전히 너무나 작고 낡았지만 그곳에서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부유한 아버지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느낀 것은 물질적인 풍요는 결코 내가 원하는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나 자신을 찾고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소박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칸방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 방이 너무 작고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그 공간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처럼 느껴졌어요. 비록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간일 수 있지만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찾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조금씩 다시 나를 회복해 나갔어요. 부유한 집에서 돌아온 후 나는 그 집에서 물질에 의존한 삶을 되돌아보며 후회했어요.
나는 나 자신을 잃고 물질적인 것들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그 부유한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은 내가 스스로 찾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리고 단칸방에서 나는 그런 삶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단칸방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나고 나는 여전히 어머니를 떠올리며 눈물의 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고 나서 나는 그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자리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없다는 사실을 매일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고된 하루를 마치고 작은 방에 앉아서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그날이 되면 항상 어머니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떠오르곤 했어요. 어머니가 내게 해주셨던 것들이 떠오를수록 그리움은 더욱 커져갔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반복되었고 그 목소리에는 언제나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주던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진철아, 오늘 하루도 잘 있었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게 나를 반겨주었어요. 그리고 밥은 먹었니? 많이 먹어야 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챙겨주셨어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말들이었어요. 그저 당연하게 여겼고 어머니가 나를 걱정하는 것도 그저 그런 일상 중 하나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말들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올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는 그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바쁘게 살면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어머니가 외로워하실까봐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일에 집중하며 살았고 어머니는 늘 나를 기다려주셨죠. 하지만 이제는 그 기다림이 영원히 사라졌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나를 기다릴 수 없게 되었고 그 빈자리가 내게 큰 상실감을 안겨줬어요. 그날 밤 나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내게 진철아,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떠나도 너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그 말을 떠올리면 나는 더 이상 어머니에게 그 말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어머니, 왜 내가 그때 그 말들을 더 잘 들을 수 없었을까? 그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내가 어머니를 더 자주 찾아뵀다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면, 어머니는 그렇게 외롭게 떠나지 않으셨을까? 그동안 나는 왜 어머니를 챙기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점점 더 커져갔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그날들이 그리워졌어요. 어릴 때 어머니와 함께 나갔던 공원, 둘이 함께 앉아서 나누었던 소소한 이야기들,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따뜻한 밥.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생각나면서 나는 그리움에 가슴이 저려왔어요.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언제나 나를 걱정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했지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 후회스러웠어요. 단칸방 안에서 혼자 있던 나는 어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그 사진 속에서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을 떠올렸어요. 어머니의 눈빛에는 항상 나에 대한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 눈빛이 지금도 내게 말을 건넸어요. 진철아, 너는 괜찮을 거야. 내가 너를 믿고 있어. 그런 눈빛을 떠올릴수록
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나에게 보내준 그 믿음과 사랑이 내가 평생 간직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어머니, 그동안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나는 사진 속 어머니에게 속삭였어요. 하지만 그 말들은 어머니에게 전할 수 없었고 그 말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후회와 미안함 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계속해서 눈물에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나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라도 깨닫고 후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가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지만 내가 어머니에게 했던 것들을 돌아보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밤, 나는 점차 마음속에 어머니와의 추억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 추억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나는 그 기억들을 통해 어머니와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어머니는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긴 사랑과 가르침은 내 안에서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가 떠난 후 나는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가 내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눈물을 흘렸어요. 단칸방에서의 조용한 밤은 지나갔고 나는 내 삶을 돌아볼 시간이 많았어요. 그동안 내가 지나온 길, 내가 저지른 실수들, 그리고 내가 무심히 흘려보낸 시간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점점 더 깊은 후회와 반성에 잠기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나는 점차 내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나는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집착했고 주변 사람들의 감정이나 나 자신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동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작은 집을 떠날 때 나는 그저 더 좋은 삶을 찾겠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었어요. 부유한 집으로 가면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서 나는 마치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생각했어요. 물질적인 풍요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 믿었고 나는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나요? 아무리 많은 돈과 물건을 손에 쥐어도 나는 결코 만족할 수 없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어요. 오히려 물질에 찌들어 점점 더 이기적이고 차가워졌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저 내 생활에 바쁘고 내 일에 집중하느라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제대로 느끼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언제나 나를 위해 노력하시며 나를 걱정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했지 그 사랑에 충분히 보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죠.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건 내가 너무 어리석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어머니가 주신 사랑을 당연히 여겼고 그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어요. 지금에서야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 사랑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부재는 내게 너무 큰 상실감을 안겨주었어요. 나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어머니에게 제대로 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해주셨던 작은 것들, 내가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가 나를 기다리시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지금은 그 기다림이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리움과 후회 속에서 어머니에게 제대로 말할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나는 너무 자주 그분의 마음을 몰랐어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항상 나를 위해 노력하셨고 내가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죠. 그러나 나는 그 당시 그 노력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는 내 일에 바쁘다고 어머니는 그냥 나를 돌보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키워왔는지 몰랐어요. 그분이 내게 해주신 모든 사랑과 보살핌을 지금에서야 다시 떠올리며 후회하고 있어요. 그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깊어졌어요. 부유한 집에서의 삶은 내가 원했던 행복을 주지 않았어요. 나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는 내가 진정 원하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고 물건도 아니었어요. 내가 원했던 것은 사랑과 이해였어요. 어머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나는 점점 더 후회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나는 그분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매일 밤을 보냈어요. 진철아, 너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 내가 떠나도 너는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야라는 그 말은 내게 너무 큰 의미였어요. 그 말은 어머니가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 같았어요. 그 말 속에는 어머니가 나에게 보내준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가 밀려왔어요. 물질적인 성공과 부유함이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결국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어졌고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기보다는 내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었어요. 그런 내가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 나는 어머니에게 그저 사랑만을 주면 될 텐데 나는 그것을 놓쳤어요. 나는 어머니에게 충분히 감사하지 못했고 그 사랑을 잘 돌보지 않았어요. 그것이 가장 큰 후회였어요. 이제 나는 그 후회를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 후회는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느껴졌어요. 내가 어머니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한 일들을 이제라도 바르게 하려면 내가 먼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동안 내가 지나쳐온 것들을 반성하고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없지만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내 삶에 반영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 후회와 반성 속에서 나는 다시 한번 어머니가 내게 남긴 사랑을 기억하려 노력했어요. 그 사랑은 나에게 언제나 힘이 되어줄 것이었어요. 그 사랑을 간직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으며 살아가야 했어요. 비록 어머니는 떠났지만 그분의 사랑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고 나는 그 사랑을 잊지 않기로 했어요. 그 사랑을 되돌려주는 방법은 내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어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삶을 살면서 다양한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저는 많은 실수와 후회를 겪으면서
그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 사랑을 충분히 감사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은 항상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순간들이 훗날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해야 해요. 둘째, 물질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저는 물질적인 풍요를 추구하면서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어요. 그러나 물질은 일시적인 만족만을 줄 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내가 정말로 원했던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을 우선시하세요. 셋째, 후회는 배우는 기회로 삼으세요. 저는 많은 후회를 경험했어요. 그 후회는 나를 괴롭혔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어요. 후회는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보세요. 어떤 일이든 지나친 후회보다는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요. 나는 항상 미래에 대한 걱정에 쫓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지나고 나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현재를 놓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세요. 미래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경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마음가짐이에요. 누구나 실수하고 후회하지만 그 속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